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관. 오늘은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읽어볼 거예요. (51초)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미키의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여름은 최악의 계절이다. 한낮의 더위는 물론이고 열대야에 쪄 죽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고 잠을 잘 못 자도 에어컨을 사기는 어려웠다. 미키는 22살. 올 봄에 간신히 일을 찾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집 월세에 생활비를 쓰고 나면 쥐꼬리만 한 월급을 금세 없어져 버린다. 빠듯한 생활이다. 도저히 에어컨 비용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냥 참는 수밖에. 그러나 그날 밤의 무더위는 굉장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방 안은 완전 찜통이었다. 몇 번이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금방 다시 땀에 절었다. 이럴 때는 편의점으로 피하야 한대. 바람도 세고 아이스크림도 사오자. 그래, 아이스크림.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미키는 집에 나와 편의점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더워. 공기가 후끈하게 달겨져 뜨거운 물처럼 묵직했다. 그 안을 헤엄치듯이 날아가는 건 정말이지 괴로웠다.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 미키가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엄청난 냉기가 몸을 스쳤다. 시원해. 기분 좋다. 미키는 엉겁결에 냉기가 흘러나오는 쪽으로 따라갔다. 그러다가 아주 캄캄한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더위 정신이 몰롱해져서 미키는 눈에 힘을 주었다. 가게가 있네? 과자가 많은 걸 보니 과자 가게인가 봐. 어째 이 시간에 열려있지? 응? 전청당?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잠깐 들러보자. 가까이 다가가자 가게 앞에 붙어진 하얀 종이가 보였다. 헌티드 아이스크림 판매 개시라고 써있었다. 헌티드 아이스크림? 유령의 집처럼 생긴 아이스크림인가? 잘 모르겠지만 근사한 이름인걸? 게다가 아이스크림이야.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 가자, 저걸 사자. 미키는 꼬꾸라질 것처럼 과자 가게로 뛰어들어갔다. 안녕하세요. 헌티드 아이스크림 주세요. 썰렁한 가게 안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출렁대며 일어섰다. 여자였다. 얼굴은 꽤 귀엽게 생겼는데 흰머리에 빨간 입술이 타신지 놀랄 정도로 박력 있어 보였다.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이 더위에 기모노를 입고 있으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니 더더욱 요괴같이 보였다. 여자는 빙긋 웃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 베니코입니다.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원하시다니 눈이 높으시군요. 오늘 밤은 정말 덥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주인은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와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쏟아올렸다. 주인은 상자 안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냈다.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어디서나 파는 파란 포장의 컵 아이스크림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푸르스만 연기 푸르스만 연기같이 김이 조금씩 컵에서 뿜어져 나왔다. 수상하고 으스스한 게 매력적이었다. 미키는 이미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살 수 있죠? 물론 있지요. 오웬입니다. 오웬이요? 네, 오늘은 오웬입니다. 오늘은요. 가작 주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웬이라니 오웬이면 되겠지? 미키는 서둘러 5엔짜리 동전을 꺼냈다. 그러나 주인에게 거절당했다. 죄송하니다만 5엔짜리 동전으로 부탁드립니다. 5엔짜리 동전 갖고 계시죠? 네? 네, 있긴 한데 그게... 미키는 잠깐 망설였다. 분명히 지갑에는 5엔짜리 동전이 있다. 그 동전은 집 장판 밑에서 발견했는데 얼마 동안 안 썼는지 시퍼렇게 녹슬어 있었다. 녹슨 동전이긴 했지만 이것도 인연이라고 부적처럼 지갑에 넣어두었을 뿐 돈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대부분 이렇게 녹슨 돈을 받으면 싫어할 테니까. 뭐 일단 꺼내보자. 미키가 시퍼렇게 녹슨 5엔짜리 동전을 내밀었다. 예상과 달리 주인은 아주 기쁘게 받았다. 틀림없이 1960년에 발행한 5엔짜리 동전이군요. 자, 그럼 이 아이스크림은 이제 손님 것입니다. 마음껏 스릴을 즐기십시오. 미키가 아이스크림을 건네받자마자 온몸이 저릴 정도로 차가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어갔다. 왠지 오싹한데? 빨리 집에 들어가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대충 인사하고는 미키는 과자 가게에서 재빨리 나왔다. 집으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선쭉한 냉기가 무거운 열기를 밀어내는 게 느껴졌다. 분명히 찌는 듯한 더운 공기 속에서 태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키는 집에 오자마자 재빨리 아이스크림을 식탁에 놓았다. 헌티드 아이스크림이라는 오싹오싹한 글자가 쓰인 뚜껑을 벌컥 열었다. 안에도 보기에도 시원한 하늘색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었다. 계속 손으로 컵을 들고 있었는데도 아이스크림을 전혀 녹지 않았다. 차가운 김이 솔솔 올라왔다. 그것만으로도 방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미키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듬뿍 커서 입에 넣었다. 차가워. 근데 어쩜 이렇게 차갑지? 혀가 얼어붙는 것 같아. 근데 맛있어. 무지무지 맛있어. 아이스크림은 라임 주스 같은 상큼한 맛이 났다. 차가워. 그래도 맛있어. 미키는 차가워와 맛있어를 번갈아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화끈거렸던 기운이 사라져버렸다. 뭐랄까, 몸속 깊은 곳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두 번 다시 따위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절반 정도 먹었을 때 목덜미가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땅했다. 더는 못 먹겠어.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남은 건 내일 먹어야지.
미키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었다. 이제 전혀 덥지 않았다. 오히려 추울 정도였다. 몸이 덜덜 떨리고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미키는 담요를 꺼내어 둘둘 감고 잤다. 다음 날도 헌티드 아이스크림의 효과인지 전혀 더위를 느끼지 않았다. 아침부터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생각했지만 미키는 땀 흘리지 않고 회사에 갔고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했다. 요즘 더위를 먹었나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좋았어. 오늘은 몸보신하게 장어라도 먹을까? 장어 덮밥을 사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온 미키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때였다. 순식간이지만 희미한 그림자가 미키 앞을 가로질렀다. 뭐지? 자세히 보라고 했지만 당황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키는 착각했다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도 이어졌다. 밥그릇이 어느새 현관 쪽으로 옮겨져 있고 리모컨은 누르지도 않는데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지고 전등값이 갑자기 흔들리는가 하면 쌓아두었던 잡지가 우르르 쓰러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미키는 가슴이 철렁하며 간땀이 서늘해졌다. 괜찮아. 기분 탓이야. 잡지만 해도 내가 마구 쌓아넣어서 넘어진 거야. 좀 피곤해서 이상하게 느낀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럴 때는 빨리 자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미키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밤새 온몸이 오슬오슬 떨렸다. 마치 누군가의 차가운 몸을 미키 옆에 딱 대다 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은 더 심해졌다. 물건을 저 혼자서 움직이고 날아다녔다. 모르는 번호에 걸려온 전화에서는 여기 있다니까? 라는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렸다. 셋째 날에는 슬금슬금 바닷가 천장을 기어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몇 번이나 보았다. 넷째 날에는 욕실 거울에 립스틱으로 여기라! 라고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그걸 봤을 때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집에서 석 달만큼 살았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 이건 완전 요령의 집이잖아. 이대로 두었다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모른다. 미키가 이사라도 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문득 헌티드 아이스크림이 떠올랐다. 그 아이스크림을 사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이후 몸은 으슬으슬했고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미키는 냉동실에 남은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살펴보니 옆면에서 설명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헌티드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 호러마니아에게 절찬 판매 중인 헌티드 아이스크림. 먹으면 서늘함이 지속됩니다. 너무 차가워 대부분 절반만 먹습니다.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두면 옥싹옥싹 부들부들 요령의 집으로 대변신. 원래대로 돌리고 싶거나 요령의 집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아이스크림을 전부 다 드십시오. 역시 그랬던 거야. 미키는 설명서를 읽고 나서야 최근에 있었던 이상한 현상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남긴 바람에 이곳은 유령의 집이 된 것이다. 이유를 알고 나니 전혀 무섭지 않았다. 원래 공포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데다 집 안에서 유령을 볼 수 있다니 오히려 흥미진진해서 기대가 되었다. 좋았어. 이대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해보자. 여차하면은 남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
먹어버리면 되니까. 미키는 가오하고 이대로 유령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유령이나 기모한 일은 매일 늘어났다. 하지만 재밌었다. 왠지 같이 사는 가족이 생길 것 같기도 했다. 유령들도 미키를 더 놀래줄 방법을 연구했다. 벼랑간 샤워물을 시퍼렇게 하고 욕실 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을 우수수 떨어뜨리기도 했다. 밤에 이불로 미키의 몸을 감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세게 조였을 때는 천하의 미키도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미키가 그런 과격한 집은 그만둬 달라고 부탁하자 유령들은 적당히 조절해 주었다. 정말이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다. 미키는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집에서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유령들이 있어서 집안이 서늘해졌기 때문에 올 여름은 더할 나위 없이 쾌적했다. 슬슬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미키는 회사 일 때문에 갑자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령들에게 인사를 하고 미키는 활기차게 출장을 떠났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집을 비우고 사듯날에 돌아왔다. 현관 앞에 서서 미키는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틀 동안 집 안을 가만히 놔뒀으니 유령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새로운 유령들까지 합치하면 또 미키를 놀려주려고 잔뜩 벼리고 있을 게 틀림없다. 좋아, 마음의 준비는 되었어. 미키는 문을 벌컥하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곧장 유령들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번쩍번쩍 빛나는 눈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 안은 침침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들 어디 갔어요? 선물 사왔는데. 미키는 집 안을 들러보고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저기가 어지러웠다. 서랍이 열려있고 접시가 깨져있고 물건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유령의 지시라기에 뭔가 이상했다. 바닥을 보고는 미키가 깜짝 놀랐다. 커다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유령의 짓일까? 미키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니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아, 다행이다. 미키씨 돌아왔군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미키씨가 없을 때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더라고요. 우당탕 날뛰는 소리야. 그래서 살피러 왔더니 어떤 남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남자요? 네,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때로 내버더라고요. 도둑인 것 같은데 뭔가 없어졌는지 저야 알 수 없고 해서 미키씨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좀 확인해 주세요. 없어진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도둑 발자국이라고요? 미키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서둘러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다행히 사라진 건 없었다. 돈도 조금 있던 액세서리도 옷도 그대로였다. 도둑 맞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군요. 찜찜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같이 가줄게요. 아, 네.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미키는 방으로 들어왔다. 의자에 푹 앉아 생각에 잠겼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집에 도둑이 든 건 분명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훔치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더니 이상한데? 이상한 건 또 있었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평소라면 유령들이 장난을 걸어올 게 분명한데 말이다. 맞아, 유령들. 미키는 퍼뜩 고개를 들고 집 안에 들러보았다. 역시 없다. 어디에도 유령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숨었을까? 그러지도 않았다. 모습만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으스스하고 서늘했던 기운이 완벽히 사라져 있었다. 유령은 사라져버렸어. 하지만 왜? 설마? 미키는 냉동실을 열고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찾았다. 그러나 헌티드 아이스크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역시 없어진 게 있었어. 하필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도둑맞다니. 넥탁 풀렸을 때는 미키는 냉장고 앞에서 굴러다니는 뚜껑을 열어봤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도둑이 먹은 게 분명했다. 그래서 유령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도둑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중한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다니 진짜 나쁜 자식이야. 마침내 도둑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경찰서에 가야 되겠어. 나쁜 도둑놈을 잡아서 벌을 주라고 해야지. 벌떡 일어났을 때 뭐가 미키의 눈이 띄었다. 아이스크림 컵 바닥에 글자가 깨알같이 쓰여 있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읽어내려갔다. 주의사항. 헌티드 아이스크림은 하나의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맛을 보게 하거나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령들은 혼란스러워져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에게 들려먹습니다. 그러면 평생 유령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 주십시오. 미킨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이나 주의사항을 읽었다.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에게 들려본다고? 평생 같이 산다고? 아, 하하하, 그런 거였어? 하하. 미키는 웃음이 터졌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모든 일이 다 명확했다. 미키 집에 들어간 도둑은 너무 더워서 나머지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려는데 유령들이 놀라게 했다. 도둑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쳤지만 유령들이 그 뒤를 쫓아갔다. 유령들에게는 새로운 주인이었을 테니까. 앞으로 유령들은 도둑과 함께 하겠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니. 그 도둑은 틀림없이 겁쟁이일 거야. 꼴 좋다. 평생 무서워해라. 미키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유령들과 헤어진 건 속상하지만 실격 즐겼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다시 더워지면 그 과자 가게에 가서 헌티드 아이스크림을 채우면 되잖아. 미키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가지 않기로 집을 치우기로 시작했다. 구돈 미키, 22세, 1960년 발행한 ON, 여자.